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은행에 좀 넣어놨더니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다네요.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요즘 이런 얘기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실 겁니다. 평생 알뜰살뜰 모은 노후 자금이고 그냥 내 통장에 안전하게 넣어두려고 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국세청 또는 은행 직원한테서 낯선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 이거 괜히 잘못된 거 아냐? 싶어서 걱정이 앞서게 되죠. 사실 지금은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금 거래 하나하나가 전산으로 바로 보고되고 그동안 잘 모르고 하던 습관들 때문에 오히려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어요. 특히 60대 이상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런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야 뭐 떳떳하니까 괜찮지 하고 그냥 진행하다가 괜한 세무조사로 마음고생하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미리 알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먼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현금으로 1천만 원 이상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쓴 돈인데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현금 1천만 원 이상 거래는 자동으로 금융당국에 보고됩니다. 그뿐 아니라 금액이 작더라도 반복 거래, 나눠서 거래, 평소와 다른 거래 패턴이 감지되면 별도로 기록되고 분석됩니다. 그 결과 평범하게 돈을 관리하려던 여러분이 뜻하지 않은 감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에이, 나는 조심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더 들어보세요. 최근 국세청은 세수 부족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매우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금 거래는 가장 손쉽게 추적 가능하고 조사로 연결되기 쉬운 영역입니다.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식당을 오래 운영해 오신 60대 남성분이 계십니다. 폐업 후 그동안 모아둔 약 1억 원을 여러 번 나눠 입금하셨죠. 괜히 한 번에 입금하면 걸린다더라는 얘기를 듣고 나눠서 입금하신 건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며칠 지나지 않아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금 출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요청한다는 말에 너무 놀라셨다고 해요. 분명히 내가 번 돈, 내가 쓴 돈인데 왜 이런 상황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지금 금융 시스템이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빠르게 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단순 입금뿐 아니라 가족 간 계좌이체, 부모님에게 보내는 용돈, 자녀의 집 구입 지원금까지 잘못하면 의심 거래로 분류돼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어떤 거래가 문제로 잡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와 함께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서 정말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알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돈을 입금하거나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이 왜 갑자기 국세청이나 금융당국의 감시 대상이 되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그 이유와 어떤 거래가 유독 주목을 받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일상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당국과 국세청이 주목하는 것은 돈의 흐름이 이상해 보이느냐 아니냐입니다. 다시 말해, 금액이 크든 작든 패턴이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평소와 다르면 그 순간부터 감시망에 딱 걸리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이상해 보인다고 판단될까요? 지금부터 몇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반복적 분할 거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에 입금하면 문제될까봐 나눠서 입금해야지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오히려 이게 가장 흔하게 감지되는 거래 패턴입니다. 은행 시스템에서는 고객의 거래 패턴을 계속해서 학습하고 기록합니다. 만약 한동안 거래가 없다가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현금을 여러 번 일정한 금액으로 입금하면 자동으로 이상 거래 알림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거래는 내부적으로 보고되고 필요시 국세청까지 정보가 전달됩니다.
즉, 금액보다 거래 패턴이 더 중요한 감시 포인트가 되는 셈이죠. 두 번째, 소득 대비 과도한 거래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평소에 신고된 소득과 비교했을 때 갑자기 큰 돈이 움직이면 의심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월 300만 원 정도 소득을 신고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5천만 원, 1억 원을 입금한다면 당연히 이 돈은 어디서 났을까 하는 질문이 따라 붙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잘못했다고 보려는 것이 아니라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냐는 점입니다. 출처만 명확히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될 일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칫 불필요한 조사로 번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족 간 거래입니다.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건 너무 흔한 일입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자녀에게 결혼 자금을 지원하거나 심지어 형제끼리 급하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요즘 국세청은 특히 가족 간 고액 자금 이동을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간 거래가 증여세 회피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이체할 때 메모를 남기세요. 예를 들어 생활비 송금, 혼수 지원금, 결혼 축의금 등으로 정확한 용도를 기록하면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냥 송금, 이체처럼 모호한 내용으로 남기면 나중에 해당 거래를 설명할 때 애를 먹게 됩니다. 네 번째는 다중은행 활용 시 주의입니다. 은행마다 1,000만 원 미만으로 나눠 입금하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융정보 분석 시스템이 은행 간 정보도 연계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은행에서 반복적으로 고액 현금이 입금되면 각 은행별 보고는 물론 종합 분석으로 전체 거래 흐름이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시도는 오히려 더 리스크를 높이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와 다른 거래 패턴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AI 기반의 거래 감시 시스템은 평소 거래 습관을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월 2, 3회 소액 입출금만 하던 계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수천만 원대 현금이 입금되면 이 자체가 이상 거래로 감지됩니다. 따라서 큰 금액을 거래하실 때는 은행에 사전 고지하고 적절한 자료 계약서,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 두시면 훨씬 안전하게 거래를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의심 거래의 주요 유형들입니다. 조금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혹시라도 국세청에서 연락이 온다면 그때는 어떤 대응이 최선일까요? 여러분, 만약 어느 날 국세청에서 전화를 받으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최근 입금 내역과 관련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그동안 열심히 모은 내 돈인데 괜히 큰일 나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죠? 하지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올바르게 대응하면 대부분의 경우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국세청 연락을 받았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효과적인 대응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평소에 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 습관까지 알려드릴 테니 꼭 참고해 주세요. 먼저 국세청 연락이 오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부터 알아볼까요? 첫째, 당황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급하게 말하다 보니 지인이 빌려준 돈이라고 했어요. 혹은 급하게 필요해서 넣었다고 둘러댔어요. 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미 어느 정도 거래 흐름을 보고 연락한 것입니다. 나중에 말이 바뀌면 오히려 신뢰를 잃게 되고 조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혼자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국세청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거나 방문해서 혼자 설명하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나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남길 위험이 큽니다. 셋째, 서류를 무분별하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괜히 이것저것 다 제출하면 조사 범위가 불필요하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자료만 명확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죠? 나는 범죄자도 아닌데요. 이런 반응은 오히려 담당자의 협조적인 태도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상황을 차분하게 파악하세요. 어떤 거래가 문제가 되는지, 어느 계좌에, 어느 시점 거래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전체 거래 내역을 주세요 같은 포괄적 요청에는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바로 답변하지 마시고 시간을 확보하세요. 내역을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확보한 뒤 충분히 준비하세요. 성급한 답변은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세요. 세무사나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혼자 대응하다가 실수를 하면 불필요한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명확한 자료를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자녀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거래라면 생활비 명목임을 보여줄 송금 메모, 가족 간 대화 기록, 간단한 차용증 등을 준비하세요. 다섯째, 모든 대화 내용을 기록하세요. 통화 일시, 담당자 이름, 문의 내용, 요청 사항을 꼼꼼히 메모해 두세요. 이 기록이 나중에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에 미리 준비하면 국세청 연락을 미리 막을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안전한 거래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거래 목적을 명확하게 남기기. 계좌이체 시 메모란을 적극 활용하세요. 생활비, 결혼자금, 부동산 잔금, 교육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면 나중에 소명할 때 매우 유리합니다. 사전 고지 습관. 고액 현금을 입금하기 전에 은행 직원에게 사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부동산 잔금 입금입니다. 계약서 사본 있습니다.처럼요. 이렇게 하면 은행 측에서도 의심 거래 보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 정리하기.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스스로 거래 내역을 점검해 보세요. 입출금 빈도, 거래 목적, 가족 간 송금 내역 등을 간단하게 메모해 두면 혹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현금보다는 계좌이체 적극 활용. 가족 간 큰 금액은 반드시 계좌이체를 이용하세요. 현금 거래는 자칫 더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체 메모만 잘 남기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주저하지 말기. 조금이라도 애매하거나 걱정되는 거래가 있다면 미리 국세상담센터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사전 상담으로 많은 문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안심이 되셨나요? 국세청 연락이 온다고 해서 모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차분하게 대응하면 대부분의 경우 문제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가족 간 거래는 명확한 기록을 남기고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모은 돈인데 괜히 모르는 사이에 세금 문제로 마음고생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 특히 부모님 세대와 꼭 공유해 주세요. 요즘은 세금이나 금융 시스템 변화가 워낙 빨라서 한 번만 알고 넘어가도 큰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 하나가 큰 걱정을 막아주는 중요한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언제나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